안녕하세요. 한강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0월 20일 오전 수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다리고 있던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실적의 주요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논갭 기준의 EPS는 1.05달러로 시장의 기대치였던 1달러보다 0.05달러 높게 나왔고요. 매출은 아쉽게도 21.45 빌리언으로 430밀리언가량 미스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은 아쉽긴 했지만 무난했던 실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족한 매출은 3분기 차량 인도량 미스가 가장 컸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3분기 실적 발표 주요 내용들을 한 번 더 알아봐야겠죠. 매출 기준으로 테슬라의 전체 매출에서 자동차 부문의 매출은 무려 87%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자동차 판매량이 테슬라의 실적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서비스 부문의 매출은 7.7%, 에너지 부문의 매출은 5.2%,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 크레딧 매출은 1.3%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분기에는 에너지 부문과 그리고 서비스 부문의 매출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두 가지 부문도 여전히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한편 테슬라의 자동차 부문 매출 총이익률은 27.9%이며 영업이익률은 17.2%입니다. 물론 자동차 부문 총 매출 총이익은 지난 1분기에 비해서는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테슬라의 수익성은 계속해서 높은 수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그 외에 3분기 기준으로 테슬라의 당기 순이익은 약 3.6 빌리언입니다. 지금의 환율로 따지면 5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테슬라 역사상 가장 높은 분기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테슬라의 순이익 이익성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수익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그와 함께 이번 실적에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미친 수준의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불리는 잉여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즉, 테슬라가 얼마나 분기별로 현금을 많이 끌어당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잉여 현금 흐름을 기록하였죠. 그리고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는 영업활동을 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현금을 빨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현금적 안정성,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680 배터리셀의 생산량은 지난 2분기에 비해서 3배가 증가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와 함께 올해 4분기 중으로 북미 지역의 FSD 베타 와이드 릴리즈가 예상된다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가지고 증대되고 있는 수요 우려에 대해서 4분기 수요는 전혀 문제가 없다, 만들어내는 모든 차량을 판매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수요와 관련된 걱정도 일축시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와 함께 미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양의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죠. 자, 한편 올해 12월 1일에 펩시코에게 첫 테슬라의 세미트럭이 인도된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세미트럭의 24년 목표치는 5만 대라고 말하면서 사이버트럭의 생산은 23년 중순으로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까지만 해도 모델2로 불렸었던 3세대 플랫폼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모델 3세대 플랫폼 가칭 모델2는 모델3와 Y의 반값이 될 예정이며, 제조 비용에 대해서도 비약적인 절감을 목표로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출시 시기는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정으로 보입니다. 한편 테슬라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할 만한 내용도 몇 가지 더 나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일론 머스크가 내년부터 5에서 10빌리언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테슬라 이사회 차원에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그리고 이사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 하는데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사주 매입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잘하면 내년 중으로 테슬라에게 첫 번째 자사주 매입이 실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함께 테슬라가 현재 애플과 아람코를 합친 시가총액보다 미래에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았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 테슬라가 그 당시에 애플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 당시 애플의 규모가 약 700빌리언 정도였는데요. 테슬라는 한때 1조 달러를 넘었을 정도로 커졌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 말은 언젠가는 또 현실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테슬라의 경영 환경과 미래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낙관적 전망이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이번 3분기 차량 인도량에서 생산량은 36만 대가 나왔는데 판매량은 34만 대가량 밖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한번 발생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분기 말 배송 지연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테슬라는 생산되는 차량을 매 분기 말에 집중적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고객들에게 넘기는
형식의 물류 프로세스를 가졌었습니다. 당장 3분기만 하더라도 3분기 배송의 3분의 2가 9월달에 그리고 3분의 1이 마지막 2주에 발생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테슬라가 만들어낸 차량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기존에 유지해오던 이런 분기말 배송 프로세스가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분기부터는 분기말 집중이 아닌 상시 배송 진행으로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있다고 하며 분기 내내 지역 구축, 분기 내내 딜리버리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분기 때 발생하였던 생산량과 인도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일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평균 50%의 차량 인도량 증대라는 포괄적인 가이던스는 이번 분기에도 여전히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다 유연해진 가이던스를 제시하는데요.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은 어떤 해는 이 50%의 차량 인도량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해는 50%보다 더 기대 이상의 성장을 이뤄낼 수도 있다고 말하며 조금은 더 가이던스의 유연성을 추가하는 모습을 보였죠. 안 그래도 올해 50%의 성장을 이뤄내려면은 테슬라가 총 14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4분기 때 50만 대에 달하는 차량을 판매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올해 이 50만 대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2022년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시장이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동안 테슬라 차량 인도량에 대한 높은 적중률을 보였었던 트로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4분기 인도량을 40만 대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4분기 실적에 대해 EPS 1.32달러, 매출은 26.37 빌리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무난했던 실적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실적 발표 당일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종가 기준으로도 실적 발표 전보다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진 상황인데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진 일인가 하고 말이죠. 아쉽게도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은 실적보다는 또 다른 악재, 바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오버행이 가장 크다는 생각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같은 경우 미국의 법원에서 28일까지 인수를 마무리하라고 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권에 대해 국가안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더욱더 우려감이 커졌고요. 현재 2.4에서 5 빌리언 규모의 자본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3차 투자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 발표 이후에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식을 더 매도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미리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완전히 인수하게 된다면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재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를 견제하고자 한 바이든 정부의 태클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그렇고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 밸류에이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PE 77, 포워드 PE 36.3으로 테슬라 역사상 가장 저렴해진 밸류에이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77, 36이라는 숫자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면은 여전히 높은 숫자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이루어졌던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숫자라는 점에서 얼마나 실적 대비 주가 매력도가 예전에 비해서 높아졌는지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월가의 장기 EPS 성장 예상률은 조금씩 더 상향되었습니다. 우선 22년 EPS 성장률이 91%에 달할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고 내년도에도 35%에 달하는 성장률, 24년에도 21.5%, 25년에도 21%에 가까운 성장률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래 성장률은 계속해서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씩 더 상향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기별로도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분기별로 적게는 20%에서 높게는 80%에 달하는 성장률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입니다. 그런 만큼 테슬라의 성장성은 아직까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한편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월가의 미래 5년 평균 EPS 성장 예상률이 기존의 36.8% 또는 48% 수준에서 무려 55%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그만큼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가 높은 성장을 적어도 5년간 쭉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며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예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현재 테슬라에 대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305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29명의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19명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6명은 보류, 4명은 매도 의견을 내놓고 있죠. 하지만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조금씩 하향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증시를 둘러싼 매크로 환경이 보다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높아진 기준금리에 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러한 목표 주가 변동을 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테슬라의 공매도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9월 30일 기준 테슬라의 공매도 비율은 2.39%입니다. 일단은 이 이후에 주식 분할이 이뤄졌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테슬라의 공매도 비율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9월달에 공매도 잔고가 유의미하게 늘어나지는 않은 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어닝콜에 나왔던 CFO, 커크온 제커리, 그리고 파워트레인 에너지 부문 부사장인 앤드루 바그리노 등 몇몇 임원들이 꾸준하게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스톡옵션 행사 후에 바로바로 주식을 정기적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부자 매도에 있어가지고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투자자 포지션 현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투자자 평균 평단가는 256.8달러 수준으로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215에서 225달러에 그리고 300에서 320달러 구간에 가장 많은 매물대가 새롭게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테슬라가 앞으로 300달러를 넘어서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매물대를 소화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10월 사이에 너무나도 급하게 하락한 주가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팔지 못하고 현재 몰려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의 각종 보조 지표와 실적 발표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테슬라 기업의 높은 성장성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트위터 인수권에 대한 이슈가 완벽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폭발적인 차량 생산선 증대가 있어야지 테슬라가 지금과 같은 좋은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앞으로 또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내용을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